안녕하십니까. 자, 쭉 지금 죄수론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죄수론 중에서 상상적 경합을 조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상적 경합, 일단 죄가 2개 이상 돼야 되고, 행위는 1개. 그래서 통상 고스톱 칠 때 1타 2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는 1개, 죄는 2개 이상, 여러 개의 죄를 한 번에 했다. 그럼 그 여러 개의 죄 중에서 중한 죄 하나만 처벌하는 거. 처벌은 하나만 해요. 그래서 상상적 기합의 별명이 과형상 일죄 이렇게 불러요. 형벌 줄 때는 일죄처럼 하겠다. 근데 일죄냐 수죄냐 나누라 하면 수죄로 분류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강도를 좀 공부하셔야 이게 이제 죄명까지 뽑아낼 수 있는데, 강도가 재물 강취에 실패하고 강도 미수죠. 그때 그 한거불능한 상태의 여자를 간음하려다가 강도 강간으로 발전되죠. 미수에 그쳤더라. 요까지 죄명이 강도, 강간, 미수입니다. 강도, 강간, 미수. 근데 상해까지 갔죠. 상해까지 가면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강도가 때렸으니까 강도 치상죄, 판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강간, 미수죄, 강도, 치상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판례가 왜 논점이 됐는가 하면 죄명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강도 치상죄의 행위시하고 강도 강간 미수의 행위시가 같으면 상상적, 다르면 실체적 경합이거든요. 근데 요 강도 치상죄는 요 강도가 행위시예요. 치상은 결과일 뿐이거든요. 행위는 강도예요. 근데 이 강도의 행위가 알고 보니까 이 폭행이죠. 폭행. 근데 강도, 강간, 미수죄는 행위시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거는 강도가 아니고요. 강간 행위가 원래 행위시예요. 결합범인데요. 결합범은 강도, 강간처럼 이 결합범은 기본 범죄에서 추가적인 게, 특별한 게 나가는 거 있죠. 강도, 강간, 강도, 살인, 강도, 상해. 그 뒤에 부분이죠. 요게 바로 행위시예요. 그러면 이 행위와 이 행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체적 경합이 돼야 된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근데 판례는 이게 아니고 이 판례도 상상적 경합으로 본 판례죠. 제가 죄수론에서 대법원이 죄수론은 형벌을 주는 양을 정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게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요. 이 지문은 강도, 강간, 미수와 강도, 치상죄 상상적 경합을 함으로써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판례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자들이 실체 경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답은 상상적 경합입니다. 그래서 상상 경합에 해당한다. 두 번째, 절도가 이번에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 협박했습니다. 그럼 죄명이 뭐가 되느냐? 경찰관 폭행했으니까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방해죄 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는 절도죄가 아니고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준강도죄 이렇게 2개가 됩니다. 죄를 뽑아냈죠. 그럼 이제 행위시를 또 봐야죠. 공무집행방해 행위시는 폭행 협박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공무집행방해 행위시입니다. 그리고 준강도는 이것도 결합범입니다. 절도 플러스 폭행 협박입니다. 그럼 준강도 안에는 절도도 있고 폭행 협박도 있고 합쳐서 이 죄가 되는 준강도가 되거든요. 그럼 2개 행위 중에 절도 행위와 폭행 협박 중에 어떤 게 특별한 걸까요?
절도가 아니겠죠. 절도가 폭행협박 했으니까 이게 되니까 요게 바로 중강도의 행위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 폭행협박이 바로 이 죄도 만들고 이 죄도 동시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1타입이 상상적 경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상적 경합이 맞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했으니까 여기까지가 공무집행 방해. 근데 상해를 가했죠. 상해를. 그럼 상해를 가했으면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죄명을 한번 뽑아볼까요? 자, 공무집행하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다가 다쳐버리면 공무방해 치상죄가 되느냐입니다. 그러면 이 죄만 되고 1죄니까 죄가 2개 이상 나와야 상상적 기합을 논하는데 요건 1죄니까 상상적 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미안하게도 없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있어도 그냥 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끊어야죠. 끊고 요 죄가 하나 되고 요까지 요건 별도로 과실치상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별도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따로따로 2개가 되는 거죠. 근데 행위는 이죄 행위는 언제냐 보니까 공무방해는 여기 있죠. 요게 바로 행위시입니다. 그리고 과실치상도 요것 때문에 다쳤잖아요. 이것도 역시 어때요? 동일한 행위죠. 그래서 이것도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은 유세품. 이거는 관세를 내야 되는, 수입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면허 없이 수입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합니다. 이 관세를 안 냈기 때문에 관세 포탈죄, 죄명은 관세 포탈죄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 다른 죄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형법보다 특별법에 관세법에 보면 무면허 수입이죠. 무면허 수입죄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이 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봐야죠. 여러분들 강도죄는요, 폭행협박과 절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죄예요. 그래서 강도죄가 성립하면 따로 폭행협박죄는 죄가 안 됩니다. 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죄가 바로 판례에 의하면 관세 포탈을 저질렀죠. 이 사람은 세금 안 내고 관세 포탈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은 처벌이 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관세 포탈하려면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면허 수입은 이 죄가 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판례는 본 거죠. 이런 게 이제 특별법을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저희 기본서 설명하면서 저는 특별법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요. 이런 거를 좀 잘해두면 죄소론에서 좀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죄는 관세 포탈죄에 흡수되고 따로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죄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상상적 기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상상적 기합은 죄가 최소한 2개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1개일 때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죄가 조절돼서 1개만 성립되는 경우는 이거는 포괄해서 1죄만 되고 상상적 경합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상상적 경합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많이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1, 2, 3을 알아도 4번을 몰라도 1, 2, 3을 알면 4번을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버리면 특별법을 안 하고 그래버리면 박스 문제 또는 고르기 문제에서는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죄수는 어쩔 수 없이 특별법을 조금은 봐야 합니다. 근데 어떤 특별법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제가 기본서에서 또 얼마 전에 재수론 특강도 했고 거기에 보면 무료 특강도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재수론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상상직기압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